사랑하고 존경하는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계누리 요양보호사 교육원입니다.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신 여러분의 용기와 열정에 진심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공부를 시작하시면서 돌아서면 잊어버린다. 혹은 내용이 너무 생소하다며 걱정하시는 마음,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 하나만 꼭 기억해 주세요. 반복학습은 그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지금 당장은 모든 내용이 머릿속에서 엉키고 이해하기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당장은 이해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저 매일 조금씩 눈으로 익히고 귀로 듣는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우리 몸과 마음은 자연스럽게 그 지식을 기억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 시험지 앞에서 고민하지 않아도 반복의 힘을 통해 여러분의 손이 자동으로 정답을 고르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 대신 반복하면 무조건 된다 라는 자신감을 가지세요. 여러분의 그 끈기와 반복의 노력이 결국 합격이라는 기분 좋은 결실로 이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해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볼까요?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제사 음식을 만들어 달라고 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시간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해준다. 2번, 요양 서비스 업무 범위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다. 3번, 몸이 아프다고 거절한다. 4번, 비밀로 하고 도와준다. 5번, 추가 비용을 요구한다. 정답은 2. 요양 서비스 업무 범위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다. 요양보호사의 업무는 대상자의 일상생활을 돕는 것에 한정됩니다. 제사 음식 준비, 김장, 가족을 위한 식사 준비 등은 대상자 본인만을 위한 서비스가 아니며 규정된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입니다. 시험 문제에 제사 음식, 김장, 가족 식사, 손자 옷 세탁 같은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업무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하세요. 장기요양급여 대상자의 재가급여 본인일 부부담금은 1.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 2.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5%,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20%, 4.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25%, 5.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30%. 정답은 2.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5%. 15%와 20%를 자주 헷갈리시죠? 집이 더 싸다. 어르신이 정든 집에서 지내시는 것을 국가가 권장하기 때문에 요양원에 가시는 것보다 본인 부담이 더 적습니다. 제가 15% 시설 20%,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하세요. 자신에게 익숙한 습관적인 태도나 방법을 고수하고 매사에 융통성이 없어지며 새로운 변화를 싫어하는 노년기의 심리적 특성은 1번 우울증 경향의 증가, 2번 내향성의 증가, 3번 조심성의 증가, 4번 경직성의 증가, 5번 의존성의 증가. 정답은 4번 경직성의 증가. 경직성은 사전적 의미로 굳어서 부드럽지 못함을 뜻합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자신에게 익숙한 방식만 고집하고 새로운 방식이나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을 꺼리며 융통성이 줄어드는 특징이 나타나는데 이를 경직성이 증가했다고 표현합니다. 장기 요양기관이 아닌 노인 요양시설 등의 기관 또는 시설에서 장기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현금 급여는 1번 가족 요양비, 2번 특례 요양비, 3번 요양병원 간병비,
4번 시설급여, 5번 재가급여. 정답은 2번 특례 요양비. 수급자가 장기 요양기관이 아닌 노인 요양시설 등에서 서비스를 받았을 때 그 비용의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급여를 말합니다. 특 이한 곳에 가서 받는 돈이라 특례 요양비라고 외우세요. 일상생활 수행 동작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일어나 앉기, 2번 지하철 타기, 3번 여행 가기, 4번 연주회 가기, 5번 요리하기. 정답은 1번 일어나 앉기. ADL 일상생활 수행 동작은 생존을 위해 매일 기본적으로 하는 몸 움직이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고, 씻고, 옷 입고, 밥 먹고, 화장실 가는 아주 기초적인 동작들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심사 및 지급을 담당하는 기관은 1번 장기요양위원회, 2번 장기요양기관, 3번 국민건강보험공단, 4번 시군구, 5번 노인장기요양보험. 정답은 3번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로서 보험료를 징수하고 등급 판정을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청구한 급여 비용을 심사하고 지급하는 실무의 핵심 역할을 담당합니다. 시험 문제에서 심사, 지급, 등급 판정, 보험자라는 단어가 보이면 고민하지 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찍으세요. 등급 판정 기준에 따라 1차 판정 결과를 심의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최종 판정하는 심의기구는 1. 장기요양실무위원회, 2. 등급인정위원회, 3. 등급판정위원회, 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5. 국민연금위원회. 정답은 3. 등급판정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조사한 1차 판정 결과를 토대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어르신의 상태를 최종적으로 심의하여 등급을 결정합니다. 공단 직원이 등급을 주는 게 아니라 등급판정위원회라는 별도의 기구에서 최종 결정을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요양보호사의 노인학대 예방 및 대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노인학대를 발견한 즉시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한다. 2번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문다. 3번 요양보호사는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가 아니다. 4번 노인학대 사례 신고 접수는 주민자치센터로 한다. 5. 학대 피해를 받은 노인은 요양보호사가 보살핀다. 정답은 1. 노인학대를 발견한 즉시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한다. 요양보호사는 학대를 발견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지체 없이 노인보호 전문기관 또는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러분, 학대 신고 안 하면 과태료가 얼마라고요? 오 마이 갓, 500만 원입니다.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가 할 수 있더라도 요양보호사가 전적으로 한다. 2. 대상자의 선호, 습관 등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3. 서비스 제공 전에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4. 모든 서비스는 대상자에게만 제공한다. 5. 응급 상황 시에는 혈압 측정 등의 의료 행위가 가능하다. 정답은 4. 모든 서비스는 대상자에게만 제공한다.
앞서 제사음식 문제에서도 다뤘듯이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대상은 오직 계약된 어르신 한 분입니다. 가족의 빨래, 식사, 방청소 등은 서비스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가족과 갈등이 있을 때는 요양보호사가 판단하여 해결한다. 2. 대상자보다 가족을 위한 서비스를 우선한다. 3. 업무 수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4. 추가 서비스는 기관에 알리지 않고 요양보호사가 결정한다. 5. 종교가 맞지 않은 대상자는 거절할 수 있다. 정답은 3. 업무 수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요양보호사는 전문가입니다. 어르신들께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끊임없이 배우고 익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직업윤리 중 하나입니다. 시험에서 지속적으로 배운다, 보고한다, 차별하지 않는다는 말이 나오면 그게 바로 정답입니다. 요양보호사는 마음씨 좋은 이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공부하는 돌봄 전문가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결핵 감염 예방을 위한 기침 예절로 옳은 것은 1.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손으로 가린다. 2. 호흡기 감염 증상이 있는 사람은 마스크를 착용한다. 3. 일회용 마스크는 재활용한다. 4. 기침이나 재채기 후에 손을 씻지 않아도 된다. 5. 사용한 휴지는 가득 모아서 휴지통에 버린다. 정답은 2. 호흡기 감염 증상이 있는 사람은 마스크를 착용한다. 기침, 재채기 등 증상이 있는 사람이 마스크를 쓰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기침할 때 손으로 가리는 건 예의는 있어 보일지 몰라도 위생 점수는 0점입니다. 균이 묻은 손으로 어르신 손을 잡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반드시 옷소매 안쪽으로 가려야 합니다. 다음 대상자에게 보장되어야 할 권리는 배회 중에 넘어져 다리가 골절된 이후 요양보호사가 자리를 비울 때에는 손과 발을 묶어놓고 나간다. 1.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 2.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3.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4.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5. 자신의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 정답은 4.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어르신이 자꾸 넘어져서 걱정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묶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 학대입니다. 만약 신체 제한이 꼭 필요한 위급 상황이라면 반드시 의사의 처방과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그 과정도 꼼꼼히 기록해야 합니다. 다음 보기에 해당되는 주요 질환으로 옳은 것은 서서히 진행되어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고 체중 감소, 소화불량, 식욕감퇴, 속쓰림, 오심, 복부 불편감, 빈혈, 피로, 권태감, 토혈, 혈변, 구토, 복부 종양 덩어리 등이 증상으로 나타나는 질환이다. 1. 개실염 2. 위염 3. 위궤양 4. 위암 5. 역류성 식도염 정답은 4. 위암. 위암은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거나 일반적인 소화불량과 비슷하여 발견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보기처럼 체중 감소, 복부 종양 덩어리, 토혈, 혈변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암이 꽤 진행되었음을 의미하는 특징적인 신호입니다. 퇴행성 관절염 치료 및 예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가능한 관절 경직을 예방하기 위해 관절 운동은 삼간다. 2번 고칼로리식을 통해 체중을 늘린다.
3번 평평한 흙길 걷기 등을 한다. 4번 관절의 파괴가 심하지 않아도 통증 조절을 위해 반드시 수술을 한다. 5. 관절에 부담되는 등산을 해서 관절을 튼튼하게 한다. 정답은 3. 평평한 흙길 걷기 등을 한다. 퇴행성 관절염 대상자에게는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을 최소화하면서도 근력을 유지할 수 있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평평한 흙길 걷기나 수중 운동은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권장 운동입니다. 고혈압 약물 치료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혈압약은 오래 먹으면 몸이 약해지므로 혈압이 높을 때에만 약을 먹는다. 2. 증상이 없어도 의사의 처방이 있다면 계속 약을 먹어야 한다. 3. 깜빡해서 약을 안 먹었다면 다음 날 2회분을 먹도록 한다. 4. 두통이 없다고 약 먹기를 거절하면 약을 주지 않아도 된다. 5. 혈압이 조절되면 임의로 약의 용량을 줄인다. 정답은 2. 증상이 없어도 의사의 처방이 있다면 계속 약을 먹어야 한다. 고혈압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릴 만큼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압이 정상이 되었더라도 그것은 약을 먹어서 조절되고 있는 상태이므로 의사의 지시 없이 약을 끊거나 줄여서는 안 됩니다. 노인에게 흔히 발생하는 빈혈의 관련 요인으로 옳은 것은 1번 비타민 D 섭취 부족, 2번 비타민 E 섭취 부족, 3번 철분 섭취 부족, 4번 칼슘 섭취 부족, 5번 수분 섭취 부족. 정답은 3번 철분 섭취 부족. 어르신이 자꾸 어지럽다고 하시면 영양이 부족하시구나 생각하시죠? 특히 철분이 부족하면 빈혈이 오기 쉽습니다. 시험 문제에서 빈혈이 나오면 무조건 철분을 찾으세요. 그리고 철분제는 비타민 C, 오렌지 주스와 함께 드시면 흡수가 더 잘 된다는 점도 꼭 기억하세요. 바이러스성 피부질환인 대상포진의 관련 요인으로 옳은 것은 1번 자주 씻어서 피부가 건조해질 경우, 2번 진드기 치료가 늦어진 경우, 3번 면역력이 저하된 노인인 경우, 4번 당뇨병 조절을 못한 경우, 5번 요실금이 있는 경우. 정답은 3번 면역력이 저하된 노인인 경우. 대상포진 바이러스는 우리 몸속에서 잠자고 있는 사자와 같습니다.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어르신이 기운이 없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그때를 틈타 사자가 깨어나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력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장기간 와상 상태인 대상자의 욕창 치료 및 예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뜨거운 물주머니를 피부에 대준다. 2. 마찰 방지를 위해 무릎 사이는 베개를 제거한다. 3. 단백질이 많은 식단을 제공한다. 4. 청걸 부위에 도넛 모양의 베개를 사용한다. 5. 피부는 닦은 후 혈액순환을 위해 문질러주고 파우더를 뿌려준다. 정답은 3. 단백질이 많은 식단을 제공한다. 욕장 예방의 핵심은 압력 제거와 청결입니다. 피부를 문지르지 말고 가볍게 두드려 말려주시고 2시간마다, 의자는 1시간마다 자세를 바꿔줘 주는 것 잊지 마세요. 도넛백에는 독이 든다는 사실 시험에 꼭 나옵니다. 대상자 손과 하지에 가려움증과 피부 발적이 발생했을 때 치료 및 예방으로 옳은 것은 1번 뜨거운 물과 비누를 사용해 목욕한다. 2번 자주 샤워를 한다.
3번, 제습기를 사용해 습도를 낮춘다. 4번, 물기가 마르기 전에 보습제를 발라준다. 5번, 때를 밀어 개운하게 해준다. 정답은 4. 물기가 마르기 전에 보습제를 발라준다. 어르신들 씻겨드리고 나서 수건으로 물기 싹 닦고 한참 뒤에 로션 바르시죠? 그러면 이미 늦습니다. 물기가 아주 살짝 남아있을 때 3분 안에 보습제를 듬뿍 발라드리는 게 핵심입니다. 때 미는 건 어르신 피부를 깎아내는 것과 같으니 절대 하지 마세요. 뇌졸중으로 손해가 손상된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증상으로 옳은 것은 1. 전신마비 2. 비틀거리는 운동실조증 3. 언어장애 4. 기억력 상실 5. 안구의 통증 정답은 2. 비틀거리는 운동실조증 손해는 우리 몸의 균형과 정밀한 운동을 조절하는 관제탑 역할을 합니다. 이 부분이 손상되면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고 물건을 잡으려 해도 손이 떨려 정확히 잡지 못하는 운동 실조증이 나타납니다. 백내장 치료 및 예방으로 옳은 것은 1. 자외선 차단을 위해 선글라스를 착용한다. 2. TV 시청은 백내장 발생과 관련이 없다. 3. 눈에 부상 경험이 있어도 백내장이 생기지 않는다. 4. 고혈압, 당뇨병과는 상관이 없다. 5. 초기에 수술해도 좋다. 정답은 1. 자외선 차단을 위해 선글라스를 착용한다. 백내장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강한 자외선 노출입니다. 자외선은 눈의 수정체를 혼탁하게 만들고 노화를 촉진하므로 외출 시 선글라스나 모자를 착용하여 눈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법입니다. 선망과 치매 비교 중 옳은 것은 1. 서서히 발병함, 갑자기 나타남 2. 급성질환, 만성질환 3. 나중에 사람을 못 알아봄, 초기에 사람을 못 알아봄 4. 신체 생리적 변화는 적음, 신체 생리적 변화가 심함 5. 주의 집중은 별로 떨어지지 않음, 주의 집중이 매우 떨어짐 정답은 2. 급성질환, 만성질환 선망은 갑자기 나타나서 짧은 기간 동안 지속되는 급성질환인 반면 치매는 오랜 기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는 만성질환입니다. 노인의 여름철 폭염 대응 안전수칙으로 옳은 것은 1. 가급적 한낮에는 야외 작업을 자제하고 비닐하우스 안에서 작업을 한다. 2. 현기증을 호소하면 시원한 장소에서 쉬고 시원한 물을 마시도록 한다. 3. 평소보다 식사를 많이 한다. 4. 외출 시에는 헐렁한 옷보다 꼭 맞는 옷을 입는다. 5. 자주 화장실을 가게 되므로 물은 평소보다 적게 마시도록 한다. 정답은 2. 현기증을 호소하면 시원한 장소에서 쉬고 시원한 물을 마시도록 한다. 시험 문제에서 비닐하우스나 물 조금 마시기 같은 말은 무조건 틀린 답입니다. 폭염 때는 무조건 시원한 곳, 헐렁한 옷, 자주 물 마시기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질환으로 옳은 것은 중추신경계에 서서히 진행되는 퇴행성 변화로 원인은 불명확하나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을 만들어내는 신경세포가 파괴되는 질환이다. 1. 선망 2. 대뇌병변 3. 뇌졸중 4. 파킨슨 질환 5. 뇌경색 정답은 4. 파킨슨 질환
파킨슨 질환의 가장 결정적인 키워드는 도파민입니다. 뇌의 중뇌 부위에서 근육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이 부족해지면서 몸이 굳고 떨리는 증상이 나타나는 폐행성 질환입니다. 노인의 수면 관리로 옳은 것은 1. 저녁에 과식을 하게 하여 포만감으로 잠들게 한다. 2.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도록 한다. 3. 잠자리에 들기 전 격렬한 운동을 하도록 한다. 4. 수면이 부족하면 낮 동안 충분히 잘 수 있도록 한다. 5. 저녁 식사 후 따끈한 목욕을 하도록 한다. 정답은 2.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도록 한다.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이 가장 보약입니다. 특히 낮에 졸아버리면 밤잠을 다 뺏어가니까 낮에는 가볍게 활동하시게 돕는 것이 진정한 수면 관리입니다. 대화를 하는데 영향을 많이 미치는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1번 얼굴, 표정, 목소리, 언어 2번 언어, 얼굴, 표정, 목소리 3번 목소리, 언어, 얼굴, 표정 4번 얼굴, 표정, 언어, 목소리 5번 언어, 목소리, 얼굴, 표정 정답은 1번 얼굴, 표정, 목소리, 언어 누군가 화난 표정으로 무서운 목소리를 내며 사랑해 라고 말한다면 그게 정말 사랑한다는 뜻으로 들릴까요? 아니죠. 우리 어르신들을 모실 때도 예쁜 말만 골라 하는 것보다 따뜻한 미소와 부드러운 목소리를 먼저 보여드리는 것이 진정한 소통의 시작입니다. 고혈압 대상자의 식사관리 원칙으로 옳은 것은 1번 젓갈류, 장아찌, 소금에 절인 생선, 햄, 소시지 등을 섭취한다. 2번 칼륨이 제외된 식품을 이용한다. 3번 조리 시 눈에 보이는 지방을 제거한다. 4번 기름 사용량을 늘려 먹기 편하도록 조리한다. 5번 가능한 한 단순당질을 섭취하고 섬유소가 많이 함유된 식품은 피한다. 정답은 3. 조리 시 눈에 보이는 지방을 제거한다. 고혈압 대상자는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 섭취를 줄여야 혈관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육류를 조리할 때는 기름기를 떼어내고 먹는 것이 올바른 식사 원칙입니다. 칼륨은 몸속의 나트륨을 밖으로 내보내는 고마운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칼륨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대상자의 의복을 관리하는 기본 원칙으로 옳은 것은 1번 속옷은 2, 3일에 한 번 갈아입는 것이 좋다. 2번 얼룩이나 더러움이 심한 옷은 즉시 세탁한다. 3번 오염이 되거나 낡은 의류는 요양보호사가 판단하여 버린다. 4번 새로 구입한 의류는 세탁하지 않고 바로 입는다. 5. 감염이 의심되는 대상자의 의류는 무조건 버린다. 정답은 2. 얼룩이나 더러움이 심한 옷은 즉시 세탁한다. 의복에 묻은 오염물질은 시간이 지날수록 제거하기 어렵고 세균 번식의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오염을 발견하는 즉시 세탁하는 것이 가장 위생적이고 효율적입니다. 요양보호 서비스 기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요양보호사에 주관적으로 기록한다. 2. 육하 원칙을 바탕으로 기록한다. 3. 서비스의 결과만 정확하게 기록한다. 4. 바쁠 때는 한꺼번에 모아서 기록한다. 5. 정확하고 자기적으로 기록한다. 정답은 2. 육하 원칙을 바탕으로 기록한다.
기록은 누가 보더라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라는 육하 원칙을 지켜 작성하는 것이 가장 표준적인 원칙입니다. 다음 대화에서 요양보호사가 제안한 대상자의 여가활동 유형은 대상자. 최근에는 외출도 못하고 하루 종일 집안에서 멍하니 있으니 하루가 너무 무료해. 요양보호사. 그럼 오늘은 저랑 같이 가벼운 산책을 해볼까요? 1. 소일 활동. 2. 운동 활동. 3. 자기계발 활동. 4. 사고 요구 활동. 5. 가족 중심 활동. 정답은 2. 운동 활동. 어르신께 산책 가자고 하면 운동 활동이고 같이 텃밭에 삼초 심으러 가요 라고 하면 소일 활동입니다. 어떤 활동이 어르신의 신체나 정신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생각하면 유형을 찾기가 아주 쉽습니다.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내용을 RFID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시스템은 1. 재가급여 전자관리 시스템. 2. 재가급여 태그 시스템. 3. 노인장기요양 보험 시스템. 4. 방문요양 전자관리 시스템. 5. 재가급여 스마트 시스템. 정답은 1. 재가급여 전자관리 시스템.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에 부착된 RFID 태그를 스마트폰 앱으로 인식하여 서비스 시작과 종료 및 제공 내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체계를 말합니다. 스마트폰으로 태그를 찍는 행위 자체가 바로 이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임종 후 대상자의 얼굴색이 변하고 입이 벌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침상머리를 낮춘다. 2. 대상자의 얼굴을 닦아준다. 3. 의치를 빼어 용기에 보관한다. 4. 베개를 이용하여 머리와 어깨를 올려준다. 5. 대상자의 눈을 감긴다. 정답은 4번. 베개를 이용하여 머리와 어깨를 올려준다. 임종 후에는 혈액이 아래로 쏠리면서 얼굴색이 변하고 검은 반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머리와 어깨를 높여주면 혈액이 아래로 내려가 얼굴색이 변하는 것을 예방하고 얼굴 모양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중 연명의료에 해당하는 것은 1번 통증 완화, 2번 영양 공급, 3번 물 공급, 4번 산소의 단순 공급, 5번 인공호흡기 착용. 정답은 5번 인공호흡기 착용. 연명의료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치매 대상자의 안전과 사고 예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세제는 치매 대상자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2. 온수가 나오는 수도꼭지는 무색으로 표시한다. 3. 차 안에서 안전띠는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4. 화장실은 방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된다. 5. 음식물 쓰레기통은 싱크대 안에 놓아둔다. 정답은 1. 세제는 치매 대상자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치매 대상자는 인지기능 저하로 인해 세제를 음료수로 오인하여 마시는 등 중독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세제뿐만 아니라 약품, 살충제 등은 대상자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보관하거나 잠금 장치를 해야 합니다.
치매 대상자의 배설돋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외출 전에 반드시 화장실을 다녀오도록 강요한다. 2번 배뇨곤란이 있는 경우에도 야간에 수분 섭취를 하도록 한다. 3번 손동작을 보이면서 뒤처리 방법을 시범 보여 대상자가 할 수 있게 한다. 4번 하루 식사량과 수분 섭취량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5번 뒤처리 후에는 뒤처리 방법을 자주 상기시킨다. 정답은 3번 손동작을 보이면서 뒤처리 방법을 시범 보여 대상자가 할 수 있게 한다. 치매 대상자는 언어적 지시보다 시각적인 단서를 더 잘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직접 시범을 보임으로써 대상자가 잔존 기능을 활용해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자존감 유지와 기능 회복에 가장 바람직합니다. 요양보호사가 요통을 예방하면서 물건을 이동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허리를 구부리고 무릎을 펴서 들어올린다. 2번 무릎을 굽혀 몸의 무게중심을 낮추고 지지면을 넓힌다. 3번 물건을 든 상태에서 허리를 돌려 방향을 바꾼다. 4번 물체는 최대한 몸에서 멀리 위치하여 들어올린다. 5번 허리 힘을 이용해서 들어올린다. 정답은 2번 무릎을 굽혀 몸의 무게중심을 낮추고 지지면을 넓힌다. 요양보호사를 위한 올바른 물건 들기 원칙입니다. 지지면 확보. 발을 어깨 너비만큼 벌려 안정적인 자세를 잡습니다. 무릎 활용. 허리는 꼿꼿이 세운 상태에서 무릎을 굽혀 물건을 잡고 다리 힘으로 일어납니다. 밀착. 물건을 몸에 최대한 밀착시켜 무게중심을 일치시킵니다. 방문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 대상자가 신체 접촉을 할 때 가장 올바른 대처 방법은 1번 서비스를 즉시 중단한다. 2번 대상자가 무안하지 않도록 눈짓으로 하지 말라고 전달한다. 3번 대상자의 행동을 이해해 보려고 한다. 4번 그냥 무시한다. 5번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하고 단호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한다. 정답은 5.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하고 단호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한다.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하는 성희롱에 대해서는 단호한 거부 의사 표현이 가장 우선적인 원칙입니다. 화를 내거나 당황하는 등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전문가로서 부적절한 행동임을 분명히 알리고 재발을 방지해야 합니다. 전문가로서의 단호함이 포인트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요양보호사의 감염 예방을 위한 기침 예절로 가장 옳은 것은 1. 손수건으로 입을 가린다. 2. 손으로 입을 가린다. 3. 기침 후 흐르는 물에 10초 정도 손 씻기를 한다. 4.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린다. 5. 옷소매로 입을 가린다. 정답은 4.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린다.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비말이 퍼지는 것을 막는 가장 올바른 방법은 옷소매 안쪽으로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는 것입니다. 이는 손에 균이 묻는 것을 방지하여 손을 통해 다른 사람이나 물건으로 감염원이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연관영양 돕기의 기본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의식이 없는 대상자는 식사 시간임을 알릴 필요가 없다. 2. 영양주머니는 지저분해졌을 때만 씻는다. 3. 미관 영양액은 최대한 천천히 주입한다. 4. 영양액이 역류되면 즉시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5. 영양액은 차갑게 준비한다. 정답은 4.
영양액이 역류되면 즉시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경관 영양 중 영양액이 역류하거나 대상자가 구토 혹은 청색증을 보일 경우 비위관을 잠그고 즉시 서비스를 중단한 뒤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는 흡인성 폐렴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안전 수칙입니다. 대상자의 일어서기의 장점으로 옳은 것은 1. 골격근과 근력 유지에는 크게 영향이 적다. 2. 대상자가 넘어질 가능성이 있을 때는 반드시 휠체어로 이동한다. 3. 골다공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4. 순환계를 자극해서 관절이 튼튼해진다. 5. 호흡기를 자극하여 폐활량에 도움이 된다. 정답은 5. 호흡기를 자극하여 폐활량에 도움이 된다. 대상자가 스스로 일어서는 동작은 가슴을 확장시켜 폐의 환기 기능을 돕고 폐활량을 증가시킵니다. 이는 침대에 누워만 있을 때 발생하기 쉬운 흡인성 폐렴 등의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일어서기는 단순한 이동을 위한 준비 동작이 아니라 전신 장기를 깨우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우리 잠깐만 쉬어가 볼까요? 오늘 하루도 누군가를 돌보고 살피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만큼은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해 써보세요. 이제 편안하게 눈을 감아보세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습니다. 내 몸의 긴장을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하나씩 풀어준다고 생각하세요. 무겁게 지고 있던 오늘의 걱정들, 내일의 불안들도 잠시 저 멀리 밀어둡니다. 그동안 참 잘해왔고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나의 헌신과 노력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되었음을 잊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평온해진 나의 숨소리에만 집중해 봅니다. 자, 이제 천천히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입가에 작은 미소를 지으며 다시 시작할 힘을 얻으셨길 바랍니다. 오늘도 당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대상자의 올바른 식사 자세로 옳은 것은 1. 의자에 앉을 때는 의자 가장자리에 걸터 앉는다. 2. 식탁의 윗부분이 대상자의 허리에 오게 한다. 3. 의자에 깊숙이 앉고 의자를 충분히 당겨준다. 4. 바퀴 달린 의자가 효율적이다. 5. 의자의 높이는 발바닥이 바닥에 닿지 않는 것이 좋다. 정답은 3. 의자에 깊숙이 앉고 의자를 충분히 당겨준다. 가장 안정적인 식사 자세는 의자 끝에 걸터 앉는 것이 아니라 의자 안쪽까지 깊숙이 앉아 등을 등받이에 대는 것입니다. 또한 의자를 식탁 쪽으로 충분히 당겨 앉아야 음식을 흘리는 것을 방지하고 몸의 중심이 앞으로 쏠리지 않아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습니다. 의자는 바닥에 착, 엉덩이는 깊숙이 쑥, 턱은 몸쪽으로 쏙. 아래의 증상은 어떤 질환에서 나타날 수 있는가? 호흡기 증상, 2주 이상의 기침, 가래, 호흡곤란, 흉통. 전신 증상, 발열, 야간의 땀 흘림, 식욕 부진, 체중 감소, 전신 피로, 무기력감. 1. 독감, 2. 옴, 3. 장염, 4. 결핵, 5. 변비. 정답은 4. 결핵. 결핵은 결핵균에 의한 만성 감염병으로 가장 특징적인 증상은 2주 이상의 기침입니다.
또한 오후에 열이 났다가 밤에 식으면서 발생하는 야간 발한과 이유 없는 체중 감소는 결핵을 의심할 수 있는 결정적인 신호입니다. 배설 후 관찰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요이나 변의 유무 2. 이전 배설과의 간격 3. 배설 억제 4. 불안 정도 5. 잔변감 정답은 5. 잔변감 배설 행위가 끝난 직후에는 배설물의 상태와 함께 대상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잔변감이나 잔뇨감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양시설에서 대상자가 다음과 같은 행동을 보일 때 대처 방법은 서성거리면서 안절부절 못한다. 바지의 뒷부분을 움켜잡고 있다. 옷을 벗으려고 한다. 1번 휠체어를 타고 산책한다. 2번 침대에 눕히고 조명을 어둡게 한다. 3번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힌다. 4번 실내 온도를 낮추어 시원하게 해준다. 5번 배변 상태를 확인하고 화장실로 데려간다. 정답은 5번 배변 상태를 확인하고 화장실로 데려간다. 보기에서 언급된 서성거리며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 바지 뒷부분을 움켜잡는 행동, 옷을 벗으려는 시도는 치매 대상자가 배설 욕구가 있음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비언어적 신호입니다. 인지기능 저하로 인해 자신의 욕구를 말로 정확히 표현하기 어려운 대상자들은 이러한 행동을 통해 신호를 보냅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는 즉시 배변 상태를 확인하고 화장실로 안내하여 불편함을 해결해 드려야 합니다. 약 보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안약은 햇빛이 잘 들어오는 창문 아래 보관한다. 2. 안약이나 귀약은 상온에 그늘진 곳에서 보관한다. 3. 아주 적은 양의 시럽제 투약 시는 용기째 빨아먹게 한다. 4. 가루약은 물기가 있는 숟가락을 사용하여 투약한다. 5. 잘못 따른 약은 따로 보관한다. 정답은 2. 안약이나 귀약은 상온에 그늘진 곳에서 보관한다. 대부분의 물약은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한 상온에 그늘진 곳에 보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약은 원래 용기에, 빛과 습기는 멀리 라는 원칙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대상자에게 안약을 투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물수건으로 눈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닦는다. 2. 눈 바깥쪽에 멸균 솜을 대어준다. 3. 대상자에게 아래를 보게 한다. 4. 안약을 각막의 위에 바로 점적한다. 5. 안약을 점적한 후 비루관을 눌러준다. 정답은 5. 안약을 점적한 후 비루관을 눌러준다. 안약을 넣은 뒤 눈 안쪽 끝에 있는 비루관, 눈물관을 1분, 2분 정도 가볍게 눌러주면 약물이 코 안으로 흘러내려가는 것을 막아 입에서 쓴맛이 나는 것을 방지하고 눈의 약효가 충분히 머물게 돕습니다. 치아가 없거나 연화장애가 있는 대상자, 의식이 없는 대상자, 살에 들리기 쉬운 대상자의 구강 청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칫솔질하기, 2번 입안 헹구기, 3번 잇몸 치료하기, 4번 치실 사용하기, 5번 입안 닦아내기. 정답은 5번 입안 닦아내기. 치아가 없는 대상자는 칫솔질할 치아가 없으므로 잇몸과 입천장, 볼 안쪽을 부드럽게 닦아내는 것이 적절합니다. 연화장애 및 의식 없는 대상자는 물을 입안에 넣고 헹굴 경우 액체가 기도로 넘어가 흡인성 폐렴을 유발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살에 들리기 쉬운 대상자에게 헹구기 동작은 살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젖은 거즈나 일회용 스펀지 브러쉬를 사용하여 수분은 최소화하고 청결만 유지해야 합니다. 유치돈 요관을 삽입한 대상자가 아랫배 통증을 호소할 때 대처 방법은 1. 소변 주머니가 차 있으면 비워준다. 2.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준다. 3. 배가 편안해질 때까지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4. 소변이 잘 배출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5. 유치도뇨관을 빼면서 위치를 조정한다. 정답은 4. 소변이 잘 배출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유치도뇨관을 삽입한 대상자가 아랫배 통증을 호소하는 가장 흔한 원인은 소변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방광이 팽창하는 것입니다. 도뇨관이 꺾여 있거나 대상자의 몸 아래에 깔려 눌려 있는지, 혹은 소변 주머니가 방광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여 역류하고 있지는 않은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동변기를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이동변기 내 배설물은 모아서 처리한다. 2. 변기는 차갑게 해준다. 3. 침대 높이와 이동변기 높이가 같도록 한다. 4. 두 발이 바닥에 닿지 않게 한다. 5. 배설 후 뒤처리는 요양보호사가 전적으로 도와준다. 정답은 3. 침대 높이와 이동변기 높이가 같도록 한다. 침대에서 이동변기로 옮겨 탈 때 두 지점의 높이가 다르면 대상자가 균형을 잡기 어렵고 낙상의 위험이 커집니다. 따라서 높이를 같게 맞추어 안전하고 수월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원칙입니다. 몸이 불편한 대상자가 화장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은 1. 화장실 문턱에 응급배를 설치한다. 2. 화장실 앞에 화분을 놓아 냄새를 없앤다. 3. 화장실 안에 미끄럼 방지 매트나 신발을 놓아둔다. 4. 화장실 입구에 커튼을 설치하여 공간을 구분한다. 5. 화장실 조명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희미하게 한다. 정답은 3. 화장실 안에 미끄럼 방지 매트나 신발을 놓아둔다. 화장실은 물기가 많아 요양보호 서비스 중 낙상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입니다. 따라서 바닥에 물기를 즉시 닦고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거나 배수가 잘 되는 미끄럼 방지용 신발을 비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바지를 갈아입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1. 왼쪽으로 입히고 오른쪽으로 벗긴다. 2. 왼쪽으로 입히고 왼쪽으로 벗긴다. 3. 오른쪽으로 입히고 왼쪽으로 벗긴다. 4. 오른쪽으로 입히고 오른쪽으로 벗긴다. 5. 요양보호사가 판단한다. 정답은 1. 왼쪽으로 입히고 오른쪽으로 벗긴다. 칸마비 대상자의 옷을 갈아입힐 때는 벗건 입마 원칙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벗을 때는 건강한 쪽부터, 입을 때는 마비된 쪽부터. 문제에서 대상자는 왼쪽 편마비이므로 불편한 쪽은 왼쪽, 건강한 쪽은 오른쪽입니다. 따라서 입힐 때는 왼쪽, 벗길 때는 오른쪽 순서가 맞습니다. 침상 목욕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눈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닦는다. 2. 팔 쪽에서 손목 쪽으로 닦는다. 3. 허벅지 쪽에서 발끝으로 닦는다. 4. 신체 중심부에서 말초 부위로 닦는다. 5.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닦는다. 정답은 5.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닦는다. 복부를 시계 방향으로 닦아주면 장의 흐름과 일치하여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이를 통해 배변과 소화를 돕는 효과가 있습니다. 편마비 대상자의 통목욕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마비된 쪽 손으로 안전 손잡이를 잡게 한다. 2번, 편마비 대상자는 욕조에 들어갈 때 마비된 쪽 다리를 먼저 옮긴다. 3번, 몸을 닦을 때는 말초에서 중심으로 닦아준다. 4번, 목욕 후 물기 제거는 대상자가 안정을 찾은 후 천천히 한다. 5. 욕조에서 머리를 감긴 후 밖으로 나온다. 정답은 3. 몸을 닦을 때는 말초에서 중심으로 닦아준다. 목욕 시에는 손끝이나 발끝에서 심장 쪽으로 닦아주어야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이는 통목욕에서도 변하지 않는 기본 원칙입니다. 대상자의 세수돕기 방법 중 바른 순서는 1. 눈, 귀, 코, 입, 목 2. 눈, 코, 귀, 입, 목 3. 눈, 코, 입, 귀, 목 4. 눈, 귀, 코, 입, 목 5. 눈, 코, 입, 목, 귀 정답은 3. 눈, 코, 입, 귀, 목 세수를 도울 때는 감염을 예방하고 오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깨끗한 부위에서 상대적으로 덜 깨끗한 부위 순서로 닦습니다. 표준 교재에서 제시하는 권장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눈, 가장 민감하고 깨끗해야 하는 부위이므로 제일 먼저 닦습니다. 코, 눈 다음으로 깨끗한 부위입니다. 입, 입 주변의 분비물을 닦아냅니다. 귀, 귓바퀴와 귀 뒤쪽을 닦습니다. 목, 얼굴에서 가장 먼 쪽이며 땀이나 이물질이 많을 수 있어 마지막에 닦습니다. 휠체어 이동 돕기 기본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요양보호사는 대상자 가까이에서 지지한다. 2. 대상자의 안전만 확보되면 동작을 시작한다. 3. 이동할 때 속도는 빠른 걸음으로 걷는 속도로 이동한다. 4. 의자, 지팡이, 보행벨트 등의 보조물품은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5번. 휠체어는 체형보다는 디자인에 중점을 두고 선택한다. 정답은 1번. 요양보호사는 대상자 가까이에서 지지한다. 휠체어 이동 및 대상자 이동 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안전입니다.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신체 가까이에서 지지하여 낙상을 예방하고 대상자가 심리적으로 불안해하지 않도록 돕는 것이 기본입니다. 체위 변경 및 이동 돕경기의 목적은 1. 관절의 굳어짐과 변형을 예방하고 편안함을 제공한다. 2. 운동 능력을 향상시킨다. 3. 체온을 상승시킨다. 4. 진압력을 향상시킨다. 5. 1차적인 손상을 호전시킨다. 정답은 1. 관절의 굳어짐과 변형을 예방하고 편안함을 제공한다. 체위 변경은 스스로 움직이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가장 중요한 돌봄 중 하나입니다. 한 자세로 오래 있으면 관절이 굳고 변형되는 관절 강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주기적인 체위 변경을 통해 이를 예방하고 신체의 긴장을 완화해 편안함을 줍니다. 요양보호사가 장기간 침상에 누워있는 대상자의 체위 변경을 실시하려고 한다. 다음 중 올바른 방법은 무엇인가? 1. 대상자가 움직이지 않도록 팔과 다리를 강하게 잡고 돌린다. 2. 대상자의 상태와 협조 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체위를 변경한다.
3. 욕창 예방을 위해 대상자의 체위를 규칙적으로 변경한다. 4. 요양보호사의 편의를 위해 한 번 정한 자세를 오래 유지한다. 5. 대상자의 불편감을 줄이기 위해 체위 변경은 가능한 한 하지 않는다. 정답은 3. 욕창 예방을 위해 대상자의 체위를 규칙적으로 변경한다. 장기간 침상에 누워있는 대상자는 스스로 움직이기 어려워 특정 부위에 압력이 집중되기 쉽습니다. 이는 욕창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므로 요양보호사는 규칙적으로 침대에서는 최소 2시간마다 체위를 변경하여 압력을 분산시켜야 합니다. 요양보호사의 위생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샤워나 목욕은 오염물질이 닿을 때만 한다. 2번, 치아 건강을 위해 자주 가글링을 한다. 3번, 분비물에 오염된 물품은 정해진 곳에 버린다. 4번, 손을 씻은 후 건조시키므로 로션을 바르지 않는다. 5번, 일회용 보호장구는 절약하기 위해 재사용하도록 한다. 정답은 3. 분비물에 오염된 물품은 정해진 곳에 버린다. 요양보호 서비스 중 발생하는 혈액, 고름, 대소변, 가래 등 분비물에 오염된 물품은 감염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지정된 폐기물 용기나 장소에 따로 버려야 합니다. 천마비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자동차로 옮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요양보호사의 무릎으로 대상자의 건강한 쪽 무릎을 지지해 준다. 2. 엉덩이부터 자동차 시트에 앉게 한다. 3. 휠체어 잠금 장치를 풀어놓는다. 4. 자동차 시트 깊숙이 앉게 하지 않는다. 5. 자동차의 뒷문을 열고 휠체어를 자동차와 수직으로 놓는다. 정답은 2. 엉덩이부터 자동차 시트에 앉게 한다. 휠체어에서 자동차로 이동할 때 가장 안전한 방법은 대상자가 자동차 시트에 엉덩이부터 걸터 앉게 한 후 몸을 회전시켜 다리를 하나씩 차 안으로 넣는 것입니다. 이는 낙상을 예방하고 대상자가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표준 절차입니다. 지팡이를 사용할 때 안전을 위하여 점검해야 하는 것은 1번 청결 상태, 2번 손잡이 끈 유무, 3번 손잡이 마모 정도, 4번 페인트 도장 상태, 5번 바닥 끝의 고무 상태. 정답은 5번 바닥 끝의 고무 상태. 지팡이 사용 시 가장 중요한 안전점검 항목은 바닥 고무의 마모 상태입니다. 지팡이 끝에 고무가 달거나 갈라져 있으면 바닥과의 마찰력이 줄어들어 미끄러지기 쉬우며 이는 곧 어르신의 낙상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고무의 상태를 확인하고 마모되었을 경우 즉시 교체해야 합니다. 휠체어로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 옳은 것은 1번 휠체어 앞바퀴를 들어 올려 이동한다. 2번 휠체어 뒷바퀴를 들어 올려 이동한다. 3번 휠체어 앞 뒷바퀴를 지면에 당겨 하여 이동한다. 4번 휠체어 앞 뒷바퀴를 번갈아 사용하여 이동한다. 5번 지그재그로 이동한다. 정답은 1번 휠체어 앞바퀴를 들어 올려 이동한다. 울퉁불퉁한 길이나 문턱을 넘을 때 휠체어의 작은 앞바퀴가 지면에 닿아 있으면 대상자가 심한 진동을 느끼고 바퀴가 홈에 걸려 앞으로 꼬꾸라질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는 휠체어 뒤쪽에 틸팅 레버를 밟으면서 핸들을 아래로 눌러 앞바퀴를 살짝 든 상태로
뒷바퀴로만 이동해야 대상자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식중독 예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손은 음식 준비와 조리가 다 끝났을 때 깨끗이 씻는다. 2. 육류는 가능한 생식하도록 한다. 3. 생육과 조리된 음식은 함께 보관한다. 4. 조리된 음식은 장시간 실온에 보관한다. 5. 고기 생선류는 충분히 가열, 조리한다. 정답은 5. 고기 생선류는 충분히 가열, 조리한다. 대부분의 식중독균은 열에 약합니다. 따라서 육류는 75도, 어패류는 85도 이상의 온도에서 충분히 가열하여 속까지 익혀 먹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 방법입니다. 가정에서의 낙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바닥에 물기는 천천히 닦는다. 2번 욕실에서는 맨발이 안전하다. 3번 근력을 강화할 수 있는 운동을 한다. 4번 밤에 침대 난간을 내린다. 5번 침실 야간 등은 모두 끈다. 정답은 3번 근력을 강화할 수 있는 운동을 한다. 낙상은 신체 조절 능력이 저하되었을 때 발생하기 쉬우므로 꾸준한 운동을 통해 하지 근력과 균형 감각을 기르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예방책입니다. 다음 중 야간 화재 시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젖은 손수건, 옷등을 이용하여 코와 입을 막는다. 2. 자세를 높인다. 3. 벽을 짚은 손을 바꿔가면서 대피한다. 4. 한 방향보다는 여러 방향으로 대피한다. 5. 천천히 대피한다. 정답은 1. 젖은 손수건, 옷등을 이용하여 코와 입을 막는다. 화재 사고에서 인명피해의 가장 큰 원인은 유독가스 흡입에 의한 질식입니다. 따라서 젖은 수건 등으로 호흡기를 보호하는 것이 대피의 최우선 원칙입니다. 낮은 자세, 젖은 수건, 한쪽 벽 짚기, 이 세 단어를 기억하세요. 다음 중 휠체어 잠금 장치 기능이 약해졌을 때 확인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1번 타이어 공기압, 2번 다리 지지대, 3번 손잡이, 4번 바퀴, 5번 닭종 볼트. 정답은 1번 타이어 공기압. 휠체어의 잠금 장치는 타이어의 표면을 눌러서 고정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타이어의 공기압이 낮으면 잠금 장치가 타이어를 꽉 잡아주지 못해 제동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휠체어 브레이크가 안 들면 타이어 공기압부터 확인하세요. 다음 대화에서 요양보호사의 공감적 반응으로 옳은 것은 대상자. 아이고, 여기저기 너무 아파. 갈수록 더 아픈 것 같아. 요양보호사. 1. 꾀병 부리는 것 아니세요? 2. 연세가 있으신데 아픈 것은 당연하지요. 3. 그동안 잘 참으셨잖아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4. 아프시면 병원에 가서 검사받고 치료받아야 해요. 5. 건강하게 사시고 싶은데 아프시니까 많이 힘드시죠? 정답은 5. 건강하게 사시고 싶은데 아프시니까 많이 힘드시죠? 공감이란 상대방의 관점에서 그가 느끼는 감정을 이해하고 그 이해한 바를 다시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소통 방식입니다. 5번 답변은 대상자의 고통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건강하게 살고 싶은 마음까지 헤아려 주고 있어 가장 적절합니다. 옷을 세탁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세탁물에 실금, 하열이 있으면 재빨리 세탁한다. 2번
수선이 필요한 경우 세탁 후 수선한다. 3번, 옷의 종류와 색상에 따라 분류하여 세탁한다. 4번, 얼룩이 묻었을 때는 비벼서 세탁한다. 5번, 세탁 방법은 요양보호사의 습관과 결정으로 선택한다. 정답은 3. 옷의 종류와 색상에 따라 분류하여 세탁한다. 세탁물의 변형을 막고 색이 배어 나오는 이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원칙입니다. 특이사항 시 세탁은 보고부터, 수선은 세탁 전에. 대상자의 일상 업무 대행 시 요양보호사의 올바른 태도는 1. 요양보호사의 사적인 업무를 병행한다. 2. 대상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대상자와 업무 담당자를 연계한다. 3. 대상자의 개인 소지품을 스스로 챙기게 한다. 4. 업무 대행 후 불만족하여 재요청할 때에는 정중하게 거절한다. 5. 업무 대행 후에는 처리 결과만 전달한다. 정답은 2. 대상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대상자와 업무 담당자를 연계한다. 요양보호사는 대상자가 스스로 하기 어려운 일상적인 업무, 물품 구매, 약 타기, 은행 가기, 관공서 업무 등을 대행할 때 대상자의 의사를 존중하며 필요시 전문가나 담당자에게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수면 장애가 있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오후나 저녁에는 커피나 술을 주지 않는다. 2. 낮잠을 충분히 자게 한다. 3. 실내 온도를 약간 서늘하게 한다. 4. 저녁에 운동을 한다. 5. 잠에서 깨어나 외출하려고 하면 혼자 하게 한다. 정답은 1. 오후나 저녁에는 커피나 술을 주지 않는다. 치매 대상자는 수면 리듬이 깨지기 쉽습니다. 카페인이 든 음료나 알코올은 뇌를 자극하여 잠들기 어렵게 하거나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므로 오후 시간부터는 제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해질녘 무렵 불안정한 증상을 보일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실내 조명을 어둡게 한다. 2번 방 안에 혼자 있게 한다. 3번 대상자 혼자 운동하게 한다. 4번 밖을 볼 수 있도록 창문 커튼을 걷어준다. 5번 반려동물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한다. 정답은 5. 반려동물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한다. 석양증후군은 낮에는 온순하다가도 해가 지기 시작하면 불안해하고 밖으로 나가려 하거나 의심하는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는 대상자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화를 할 때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은 1. 언어 2. 얼굴 표정 3. 목소리 4. 자세 5. 옷차림 정답은 2. 얼굴 표정 대화 시 메시지 전달에 기여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각적 요소 55%, 얼굴 표정, 태도, 자세, 몸짓, 옷차림 등. 청각적 요소 38%, 목소리의 크기, 말투, 어조, 속도 등. 언어적 요소 7%, 말의 내용, 단어 선택 등. 따라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시각적 요소, 그 중에서도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얼굴 표정이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다음과 같은 의사소통 방법이 필요한 대상자는 어려운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이야기한다.
몸짓, 손짓을 이용해 상대의 말하는 속도에 맞추어 천천히 이야기한다. 1번 노인성 난청 대상자, 2번 시각장애 대상자, 3번 언어장애 대상자, 4번 판단력, 이해력 장애 대상자, 5번 주의력 결핍 장애 대상자. 정답은 4. 판단력, 이해력 장애 대상자. 판단력과 이해력에 장애가 있는 분들은 상대방이 하는 말의 의미를 파악하거나 복잡한 정보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수준에 맞춰 정보를 쪼개고 단순화하여 전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해력 장애 대상자와 대화할 때는 실물, 그림판, 문자판을 사용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자주 출제되니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물질이 육안으로 보일 때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신속하게 인공호흡을 시행한다. 2. 큰 기침을 하여서 이물질을 뱉어내게 한다. 3. 구토를 유발시킨다. 4. 손가락을 입안에 넣어 빼낸다. 5. 안정을 시키고 심호흡을 하도록 한다. 정답은 2. 큰 기침을 하여서 이물질을 뱉어내게 한다. 대상자가 이물질로 인해 기도가 막혔을 때 스스로 기침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강력한 기침을 유도하여 이물질이 자연스럽게 밖으로 나오도록 돕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첫 번째 조치입니다. 경증 치매 대상자가 할 수 있는 인지자극 훈련은 1. 물건값 계산하기, 2. 그림과 숫자 짝지어 기억하기, 3. 시장 보기, 4. 빈칸 채우기, 5. 특정 글자 고르기. 정답은 2. 그림과 숫자 짝지어 기억하기. 경증 치매 대상자는 아직 기본적인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기억력, 집중력, 판단력이 조금씩 저하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훈련은 너무 어렵지 않고 성공 경험을 줄 수 있으며 기억력과 주의력을 자극하는 활동이 적절합니다. 그림과 숫자를 짝지어 기억하기는 기억력 훈련, 주의 집중력 향상, 인지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인지자극 활동입니다. 치매 대상자의 언어적인 의사소통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얼굴을 마주보고 말하지 않는다. 2번 한 번에 여러 가지 질문한다. 3번 일상적인 어휘를 사용한다. 4번 과거를 회상하게 하지 않는다. 5번 명사보다는 이것, 저것, 대명사를 사용한다. 정답은 3번 일상적인 어휘를 사용한다. 치매 대상자와 소통할 때는 인지 기능의 저하를 고려하여 최대한 쉽고 명확하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매 대상자가 밥을 먹고도 계속 식사를 요구하는 경우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방금 드셨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2번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3번 밥이 없어요. 4번 많이 드시면 배탈이 나요. 5번 밥 시간이 아니에요. 정답은 2번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치매 대상자가 식사를 하고도 계속 음식을 요구할 때는 대상자의 요구를 부정하거나 다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 3, 4, 5 모두 대상자의 기억력 장애를 지적하거나 강하게 부정하는 표현입니다. 이는 대상자를 당황하게 하거나 화를 내게 하여 배회나 공격성 같은 문제 행동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심정지 대상자에게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은 1번 심장 리듬은 8분 간격으로 분석한다. 2번 전기 충격이 전달될 때 대상자를 붙잡고 있는다. 3번 전기 충격이 전달되고 10분 후 가슴 압박을 다시 시행한다. 4번 분석 중이니 물러나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대상자에게서 손을 뗀다. 5. 자동 심장 충격기가 도착하면 심폐소생술을 2회 시행하고 적용한다. 정답은 4. 분석 중이니 물러나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대상자에게서 손을 뗀다.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과 정확한 리듬 분석입니다. 기기가 심상 리듬을 분석하거나 전기 충격을 에너지를 충전, 방출할 때 대상자와 접촉하고 있으면 분석에 오류가 생기거나 구조자가 감전될 위험이 있습니다. 119에 도움을 요청할 때 신고할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 이름, 2번 성별, 3번 나이, 4번 발생 시간, 5번 발생 장소와 대상자 상태. 정답은 5번 발생 장소와 대상자 상태. 119 신고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정확히 전달하여 구조대가 신속하게 도착하고 적절한 처치를 준비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의 4단계 순서로 옳은 것은 가, 전원을 켠다. 나, 전극 패드를 붙인다. 다, 심장 리듬을 분석한다. 나, 모두 물러나고 재세동을 시행한다. 정답은 1. 가, 나, 다, 나, 이 순서는 응급처치 시 생존율을 높이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기기의 음성 안내에 따라 차분히 시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고관절 골절일 경우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일어나 걸어보도록 권유한다. 2번 안정시키고 절대로 움직이게 해서는 안 된다. 3번 다리를 상승시켜 놓는다. 4번 튀어나온 뼈는 손으로 직접 압박한다. 5번 온찜질을 한다. 정답은 2번 안정시키고 절대로 움직이게 해서는 안 된다. 고관절 골절은 노인에게 매우 위험한 부상으로 현장에서 무리하게 움직이거나 환부를 확인하려다가는 혈관이나 신경을 손상시켜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인개누리 가족 여러분, 오늘도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로운 도전이 때로는 어렵고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흘리는 땀방울은 훗날 누군가에게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혼자 가면 힘들지만 인개누리와 함께라면 끝까지 완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열정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합격의 그날까지 저희가 끝까지 함께 뛰겠습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격증 취득부터 취업 고민까지 인개누리가 여러분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안녕!